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파포스 대 아스타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포스는 첫 경기 승리 이후 나선 하이덴하임전에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패했으며 슈니치와 블라드가 포진한 중원이 확실하게 점유율을 가져갔고 전방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브루노가 완벽한 기회를 놓쳤고 그래도 중원이 워낙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 중이고 자자와 자이로 등 해결을 기대할 선수들이 있다. 아스타나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뉴세인츠에 패했으며 홈에서 바치를 잡고 시작한 이번 대회인데 원정에서 패하고 이 경기에 나선다. 잘하는 홈과 달리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있기에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최전방에 나설 카리모프를 제외한 선수들이 진영에 위치하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하려 할 것이다. 파포스의 승리를 본다. 아스타나는 칼라이카와 비스트로프 등 좋은 체격 조건을 갖췄기에 몸싸움에 능한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측면 수비는 그리 안정적이지 못하고 브루노와 실바 등이 경기 내내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기회를 만들 파포스가 경기를 주도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슬라비아 프라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풀젠전 무승부 이후 연승에 성공했으며 튀르키의 강호인 베식타스 원정을 시작으로 두 경기에서 승점 6점을 더하며 순위를 끌어올렸고 리그와 유로파, 포칼컵 등을 병행하기에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 칸 우준과 마타노비치, 아멘다 등 로테이션 자원들의 경기력이 좋기에 16강 직행을 노린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체코 리그에서 풀젠과 스파르타 등을 제치고 선두를 질주 중이며 그러나 무패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만난 빌바오 원정을 패하며 시즌 첫 패를 기록했고 수비진의 리더인 다비드 지마를 중심으로 빅클럽에도 밀리지 않는 수비진을 구축했지만 빌바오 수비를 넘지 못했다. 그래도 유로파 레벨에서는 충분히 8강 이상 진출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의 팀이다. 프랑크푸르트의 승리를 본다. 분데스리가의 강팀 상대로 슬라비아 프라하가 잘하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이다. 지마와 온드레이가 골키퍼 앞을 지켜낼 것이고 크리스토스의 중원 수비 가담도 있을 것이며 그러나 마르무시와 샤이비, 라르송과 괴체가 홈에서 공격을 주도할 프랑크푸르트가 기회를 살릴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올림피아코스 대 레인저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는 말매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으며 첫 경기에서 리옹에 패했는데 그 이후 브라가와 말메 등을 연파하며 기세를 올렸고 그리스 리그에서는 늘 최강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유로파에서는 16강 직행을 노리고 있는데 베테랑이 됐지만 에이징 커브 없이 확실한 마무리를 해주는 엘카비의 존재감이 있고 치키뉴는 상대 수비를 개인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 레인저스는 리옹전 완패 이후 부큐레슈티를 완파했으며 홈에서 사고를 폭발했는데 최전방 스트라이커인 데저스가 훌륭한 미끼 역할을 해줬고 체르니와 로렌스 등 이선 공격수들이 해결했고 그러나 이번 일정은 난적을 원정에서 상대하기에 승점 1점 이상을 노리는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할 것이다. 올림피아코스의 승리를 본다. 레인저스가 말메 원정을 승리하긴 했지만 잘하는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은 기복이 있다. 치키니와 마르틴스가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엘카비와 코스툴라스가 문전 앞 기회를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갈라타사라이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엘프스보리를 잡고 유로파 전체 5위를 달리고 있으며 리가스 푸트볼라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홈에서는 7골을 폭발하며 연승했고 튀르키예 리그에서는 라이벌인 페네르바체와 베식타스를 연파하며 선두를 달리는 등 이번 시즌 패배를 잊었고 지에우와 데미르바이 등을 로테이션 멤버로 활용할 만큼 선수단 구성의 강점이 확실하다. 토트넘은 카라바흐와 알크마르 등을 잡고 3연승에 성공했으며
첫 경기에서는 드라구신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수점 열세를 극복했고 알크마르 상대로는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며 승리했고, 비록 판더 벤이 부상을 당하며 빠지는 이번 경기고 로메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드라구신과 벤 데이비스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고 손흥민도 출전할 수 있다. 갈라타사라이의 승리를 본다. 토트넘은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는 리그 성적을 위해 유로파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가 잦다. 경기 역시 손흥민과 로메로 등 부상 우려가 있는 선수들이 베스트로 나오지 않을 것이며 이카르디와 오시멘, 바추아이 등이 공격을 주도하며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보데글림트 대 카라바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데글림은 브라가 원정을 승리하고 3승 팀들을 추격 중이며 최근 몇 시즌 동안 유럽 대항전에서 강팀을 잡아내며 존재감을 보였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더 높은 곳을 노리고 있고 하우게와 징커나엘 등 찬스를 마무리할 최전방 공격수들이 있고 베르그와 에브엔 등 노르웨이 최고의 중원 조합도 있기에 충분히 기대할 만한 이번 시즌이다. 이 경기는 홈이기에 연승 도전에 나선다. 카라바흐는 토트넘 원정 패배를 시작으로 승점을 1점도 따내지 못했으며 홈에서는 그나마 말메 상대로 한 골을 기록했지만 원정에서는 무득점 6실점으로 부진하고 아제르바이잔 최고의 팀이긴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부진이 길어지고 있고 이번 원정에는 측면 수비수인 자파 굴리에프와 중앙 미드필더인 로드리게스가 빠지는 악재도 있다. 보데글림의 승리를 본다. 카라바흐는 이미 3패를 당했기에 원정에서 난적 상대로도 소극적인 운영을 하기 어렵다. 주닝요와 안드라데가 수비를 도외시하고 공격적으로 나설 텐데 베르그의 보호 아래 군데르센이 중심을 잡을 홈팀 수비를 넘기 어렵고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하우게와 징커나엘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보데글림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위니옹 SG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니옹은 이번 대회에서 부진한 모습이며 최근 수년간 유로파와 컨퍼런스 리그에서 준수한 성적을 내며 팬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켰는데 이번 시즌은 부진하며 기대했던 리앙과 로드리게스의 공격진은 전방에서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고 라스무센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하고 브루게스의 몸을 날리는 수비가 아니었다면 승점 1점도 어려웠을 수 있다. 로마는 지난 경기에서 키이우 상대로 승리하며 유로파 첫 승을 신고했으며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한 우크라이나 대표팀 공격수인 도브비크가 골을 터뜨리며 자국팀에게 아픔을 남겼고 단 이번 원정에는 부상 이슈로 인해 그가 풀타임을 소화하기 어렵고 발단지와 디발라, 피실리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위니옹은 유럽 대항전에서 팀을 이끌었던 추측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난 이후 전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리그에서도 12라운드까지 3승에 그치고 있다. 코네와 크리스탄테, 펠레그리니의 중원 조합을 가동할 로마 상대로는 더 고전할 수 있고 디발라와 엘샤라위, 발단지 등이 홈팀의 공간을 침투할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